자, 안녕하세요. 등허리에 진땀 좀 났나요? 한번 느껴봐야지. 지금 안 느끼면은 시험장 가서 느끼면 안 되잖아. 여기서 미리 느껴야 좀 약간 어려운 문제도 좀 있고 쉬운 문제도 좀 있었는데 난이도는 어떻게 조절했냐면 일단 틀이라고 한 문제를 제가 8개 넣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 그동안 이제 시험에서 내가 헷갈렸던 건데 기출문제를 좀 많이 봤던 사람들은 맞췄을 거고 기출문제를 많이 안 본 사람들은 헷갈려서 어렵다라고 했던 게 한 8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 딱 갔을 때 1번이 너무 어렵게 내면은 진짜 그 시험 망치거든요. 그래서 41번 하는 괜찮은데 42번, 43번에 좀 어려운 거 냈어요. 43번 보니까 정답률이 42번이 정답률이 26%니까 10명 중에 2명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점수는 어떻게 나왔냐면 36.36 나왔어요. 평균이 36. 그러니까 내가 40점이 나왔다 그러면 되게 잘한 거예요. 평균보다 잘한 거예요. 그리고 90점 이상이 2명이고 97.5점 1명, 90명 1명, 그리고 75점, 72.5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를 많이 좀 틀리라고 했던 것까지 공부한 사람은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좀 틀리라고 했던 거는 버려버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틀리라고 한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 우리는 몇 점이 목표냐면 40에서 50이 목표니까 상관없는데 모의고사 보고 볼 때 이거 넘어가야겠다. 다른 문제 풀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부르지 말고 그냥 문제 풀면서 답변할게요. 뭐 지금 불러놓고 하면 정신 없고 하니까 답안지 이따 게시할 거니까. 그래서 평균이 36점이라는 거에 위안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그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정답률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거든요. 그건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린 거, 제일 적게 틀린 거 뭐 이런 거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시면 돼. 오늘 끝내버릴게.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가자. 1번 문제는 그래도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1번 문제. (41번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나오잖아요. 일단 41번에서는 가장 유력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두 개를 최근에는 같이 유사하게 묶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하게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른 거 찾아라. 여기서 동그라미 칠 때 일단 올바른 거 찾아라 라고 했어. 그럼 틀린 게 4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는 1회랑 2회는 실전 연습처럼 할 거고 3회, 4회는 중간 위주로 연습해서 꼭 맞춰야 되는 거 위주로 낼 거니까 아마 1회, 2회 이후에 3회부터는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상하게. 올라가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난이도 조절을 조금씩 해본 거니까. 그럼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문제인데 1. 주어에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거는 뭐냐? 이게 광역도시계획 짤 때 기초조사를 할 때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할 때마다 계획 짤 때마다 하지 말고 이것도 정보라는 거니까 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으면 중간중간에 뭐 조사 측량한 게 바뀔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마다 현황 검토해야 되지. 등록된 정보 현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 반영해라. 이거 이미 한번 나왔고 주어는 시장 군수라고 하면 안 되지. 계획을 짜는 사람이니까 국장, 시도, 시장, 군수 이렇게 나와야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정보체계 이거 구축이 됐으면 5년마다 기초조사 할 때마다 다시 하지 말고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영구적으로 쓰자라고 한 게 기초조사 정보체계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이거 도지사가 단독으로 이렇게 표현이 딱 나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는 경우도 있어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때는 원래는 시장 군수가 짜야 되는데 요청해서 도지사가 짜는 거야. 그럼 도지사가 윗사람이 국장한테 승인 얻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짰기 때문에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케이스. 이건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지문이고.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지금 일단 공동이란 말이 나오면 누가 짜냐를 봐야 돼요.
그럼 시도에 걸쳤나 보다.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짜는데 둘이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된 거네. 협의가 되지 않았어.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 윗사람. 국장.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공동으로 가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고 단독으로 오면 야 이거 일정한 기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있는 애들 이거 좀 해라라고 권고해요. 근데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는데 지금 공동 또는 단독으로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조정해요, 지정해?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깔끔. 3번 답이네. 근데 일단 1번, 2번은 틀린 게 확실해서 3번이 맞는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4번, 5번을 봐야 된단 말이야. 4번, 5번 보다가 처음 보는 질문이 딱 나오는 순간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봤던 거 찍으라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거 찍으라고 했어요? 봤던 거 찍는 거야. 4번에 자 국장이 광역기권을 지정한다. 그럼 밑에 있는 애들 의견도 들어야 되죠. 국토부니까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그럼 지정 변경할 때 시도시장 군수 의견도 듣고 어디 중앙이니까 지방도계가 아니라 중앙도계 심의 거쳐라. 우리 시험도 나왔고 간평사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5번. 요거 이제 광역계권 지정할 때 조심할 게 이게 서울특별시하고 예를 들어 인천이 있고 경기도가 있으면 시하고 군이 있을 거야. 특광시 군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 군을 이렇게 묶겠다 그러면 이 관할하는 구역 전체를 묶어야 되고 뭐 서울시하고 뭐 수원시하고 수원시 다 묶어야 돼. 인접해 있는 거. 근데 야 이거 일부만 묶고 싶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다 묶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뭐를 묶어요? 구를 최소 단위로 묶어요. 그리고 시군을 묶는데 구군 읍면을 최소 단위로 하거든. 구군 읍면을 최소 단위로 하는데 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도사가 지정할 때 원래는 인접해 있는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을 전체로 하되 뭐를 지정한대 지금?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한다면 구군 읍면을 단위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군은 요 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부를 말할 때는 광역시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에 광역시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야. 광역시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야. 제외가 아니라.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구. 그러니까 인천이 구하고 뭐로 돼 있는지 혹시 기억나나? 구군으로 돼 있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군하고 여기 구를 있을 때 요 구군을 최소 단위로 해서 묶으라는 얘기인데 여기 일반 시군의 군을 묶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단위 할 때 구군 읍면 할 때 공법에서 2번 나와. 시구 읍면 한 번 나오고요. 구군 읍면 한 번 나오거든요. 시구 읍면은 어디서 나오지? 어디서 그거 들은 거 같죠? 시구 읍면장 농지증 발급권자랑 농지 대장 작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한 번 딱 나오고 구군 읍면 한 번 딱 나오는 게 여기 일부 지정할 때. 최소 단위 할 때 구군 할 때 그 군은 무슨 군을 말하는 거예요? 광역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몰라도 일단 답은 3번 찍어야지. 내가 아는 건 3번이니까. 근데 이상하게 4번, 5번 찍게 돼 있어요. 5번 찍은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해 줄게. 4명 있어요. 이 자리에 4명 있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발본 세관 해버립니다. 내가. 거기 대부분이 5번에서 떴어요. 3번 찍은 분이 34명인데 5번 찍은 분이 4분이고 나머지 안 찍었어. 한 명이 2번 찍었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 아무도 안 찍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많이 봤던 거 찍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2번 가자. 42번. 용어 정의가 나올 때 요번에 나오면 분명히 용어 정의 나옵니다. 100% 나와요. 몇 표에 나와야 돼. 이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랑 도시혁신 계획이랑 복합 용도 계획 요거 정의는 꼭 나오기 때문에 용어 정의로 나온댔지 막 제가 무슨 계획을 누가 짜고 이거는까지 내는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원칙은 누가 짜고 누가 결정하냐 이 정도는 보는데 일단 새로 만들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럼 용, 계, 기, 도, 지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없어지고 대신 들어온 게 도시 혁신구역이야.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 있어요. 요 4개, 3개 도복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3가지 요거 신설됐는데 얘 원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건데 도시 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은 별도로 무슨 계획으로 짜는 거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계획으로
얘를 지정하고 계획도 얘가 짜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입체복합구역을 단독으로 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정해야 돼, 얘는? 어? 입체복합, 원래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걔가 결정이 되고 몇 년이 지났어? 10년. 10년이 지났는데 얘가 노후화되면서 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여러 가지 기능 넣겠다 해서 도시공객시설인데 10년이 지난 것들 중에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쓰겠다 해서 구역을 지정한 거예요. 그럼 그거 지정했으니까 얘는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 근데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서 얘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 복합용도구역 지정하면서 얘를 같이 할 때에는 무슨 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하겠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 더. 그러면 얘네 둘은 기존에 있던 기능을 완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강화하려고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던 기능을 완화해가지고 새로 그냥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 흰 도화지에다 새로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개발해 보겠다고 뭐예요? 도시혁신구역. 얘는 융복합해서 다른 기능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용어 정리에서 얘는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복합용도구는 융복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어. 근데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무슨 구역 두 개를 하려고 그랬다?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지정해서 행위제한을 뭐 해주겠다? 완화. 그럼 토지 이용 건축물의 그 밖에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강화하려면 얘를 만들면 안 되지.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완화하려고 한 거야. 강화하면은 저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획 한번 짜보자 해서 새로 만든 게 공간을 재편성하겠다 해서 재구조화 계획이다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혁신이란 말 나오면 이건 창의적이란 말 나와야 되죠. 그러면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다양한 기능 융복합이란 말 나왔으면 복합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복합용도구역. 혁신 계획이 아니라 복합용도구역에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의 건축물의 기능,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따로 정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계획으로 합니까? 그럼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게 되면 무슨 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거로 보기 때문에 얘도 도시군관리 내용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창의적이란 말 나왔죠? 창의적이란 말 나오면 얘 뭐예요? 도시혁신구역이지. 도시혁신구역. 싹 밀어가지고 한번 새로 만들어봐. 새로. 그래서 혁신적인 도시 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따로 정하기 위해서 짜는 무슨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거 결정되면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거로 보겠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 그 다음에 5번에 요거 많이 틀리거든요. 혹시 도시군계획 사업이 몇 개예요? 그럼 몇 개예요? 3개. 도시군계획 사업은 3가지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지. 그럼 이 3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을 도시군계획 사업 뭐라고 하면 돼? 시행자. 그럼 지금 현재 얘가 국토개법에 있는 거고 얘는 도시개발법, 얘는 정비법이잖아. 그럼 이 법에 따라 한 거예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하는 거예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는데 이게 간평사에서 나왔었어. 이 지문이. 이 법이면 국토개법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지정하는 거예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인데 여기다가 요거를 다른 법률을 살짝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간평사 나왔을 때 간평사 애들 다 틀렸어요. 이 말뜻은 이해됐죠? 도시군계획 사업이 몇 가지인 걸 알아야 된다. 3가지. 3가지는 다 같은 국토개법에 있는 거예요? 개별법에 있는 거예요? 아들법이 다 2개의 법이 다른 법률이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를 한다. 해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맞는 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몇 번이 답이냐면 1번. 성장관리계획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맞는 건지 봐. 성장관리계획이란 일단 누구 동생인데? 지구단위계획 동생이에요. 그래서 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따로 녹관농자를 대상으로 여기가 무질서하게 막 개발이 될 것 같은 지역이야. 또는 여기 연계돼서 개발이 필요해. 또 시가가 무질서하게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연계시무, 녹관농자인데 연계시무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생으로 얘를 묶어놓겠다. 그래서 먼 개발 막겠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겠다. 그래서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성장할 계획이다. 저기 정의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험에서 아직 언급을 안 했던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42번은 꼭 봐야 되는 지문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43번. 이게 제일 많이 틀렸을 거예요. 43번이 정답률은 뭐 30%인데 일단 봐봐요. 감정평가서에서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인데 맞히라고 낸 거 아니라 틀리라고 낸 거야. 그럼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그럼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맞춰야 돼. 넘어가야 돼요. 맞췄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넘어갈 건데 지금 현재 무슨 뜻인지만 알고 가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토는 막 무한적으로 막 개발하면 안 된다. 자연환경 보존도 해야 되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보존해야 내 후세에 있는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통하여 환경적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게 국토는 이렇게 관리돼야 되는데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봐라.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원활하게 공급해야 된다. 엮여온 거 있어요? 엮여온 거 없잖아. 뭐 개발하자 이거 아니야. 효율적으로 관리 공급을 해보자. 자연환경 경관도 보존해야 되고 훼손된 자연환경 있으면 다시 뭐 해야 돼? 복원해야지. 개선하고 복원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되고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뭐 해야 된다? 향상시키겠다. 지역의 정책성과 문화유산도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돼. 이런 목적에 따라 하는데 7개인가 있어요. 그 중에서 5개 넣는 거야, 그대로. 아닌 거,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0개 이렇게 된 거예요. 설마 0개는 아니겠지 하고 1번 찍어. 일단 찍기는 찍었겠지. 찍었는데, 일단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는 알고 가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빨리 넘어가셔야 돼. 시험장에서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냈고, 감평사만 한 번 딱 냈는데, 감정평가사 나왔을 때 이 문제 맞히라고 냈을까? 틀리라고 냈을까요? 틀리라고 냈던 거니까 얘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 근데 시험장에서 느끼면 안 되고 여기서 느꼈어야 돼요. 뭐야 이거 나 처음 보는 건데 이러면서 고상철 이 새끼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4번 요게 이제 정답률이 좀 떨어지긴 했을 텐데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요거는 맞출 수 있었을 건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처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올해. 이게 2월 달에 처음 나와서 출제위원들이 이거 신설된 거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누가 짜서 어떤 절차냐 이거는 다 도시군관리계획 내용과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있어.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볼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보면 기초조사, 주민공랑,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하면 입안권자가 보내서 협의하고 심의 거쳐 결정고시 하는데 밑에 내용 똑같죠. 절차가 똑같아. 근데 얘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용계, 기도지, 입, 도복, 입까지 다 하는 건데 요 두 가지는 아까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도시혁신구역에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 짜는 거랑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랑 계획 짜는 건데 누구랑 같이 짜는 거. 입체복합이랑 얘랑 같이 하거나 얘랑 같이 하는 것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해. 왜? 얘는 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입체복합구역 요거를 1번하고 2번을 함께 짜게 된다면 뭘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걸차를 하는데 얘는 아까 행위자를 완화한다고 그랬어요?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완화하는데 엄청나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에서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심의도 중앙으로 가래요? 지방으로 가래요? 그래서 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결정할 때도 시도의사 원칙이고 예외 국장인 건 똑같은데 대장만 없어. 근데 여기 시도 대장인데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죠.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사항은 어디 심의 거쳐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요. 근데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거나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더라도 어디 심의 거치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라 해서 저기 특이하게 틀린 거예요. 절차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무슨 계획을 짤 거냐. 그럼 공간재구조화 계획 내용이 뭔데? 그럼 용도구역 아까 용도구역 3개 만들었죠. 3개 만든 것 중에 도복, 입 중에서 도복을 아까 용도구역이라고 하잖아.
걔를 지정을 어디다가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짤 건지에 관한 계획을 짜는 거고 그럼 지정하게 되면 이거 대폭 뭐가 됐죠? 완화됐죠. 완화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 오류가 좀 나서 다시 했답니다. 평균 점수 48점. 갑자기 40점대 기분 나빠지겠는데. 48점이고 평균만 달라졌다. 평균만 달라졌고 본인 점수 제일 높으신 분이 97.5점, 90점, 75점, 70점 이렇게 됐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평균이 48점. 18점. 그럼 여기 봐요. 이 용도구역 정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니까 무슨 시설 부족하겠네. 그러니까 주거, 교통, 기반시설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짜겠다. 그러면 도시공간 위반했던 이 사람이 그대로 위반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그대로 오는데 얘는 도지사는 준용할 때만 나오고 원칙에는 안 나와요. 그 준용은 시험에서 내질 않을 거니까 누구만 결정하네? 누구만 위반할 수 있네? 국장. 도지사는 위반을 못 하는 거야. 왜? 특광, 특특시장군수가 요청할 때만 국장이 짜거든. 그럼 요 내용 중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관련돼 가지고 내용에서 틀리게 할 거는 일단 요 위반권자에 누가 없다. 도지사가 없어요.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결정하게 될 때 심의 내용 중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어디 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고 나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된 거로 봐서 해당 내용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으로 관리하겠다. 이것만 아시면 돼.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니까. 44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잘 봐. 지문이 길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밑줄 치면 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이게 위반권자였잖아요. 이거. 이 사람이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에 지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한다. 아까 입체복합구역은 뭘로 하는 거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데지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아니지. 얘를 만약에 도시혁신구역과 같이 지정한다 그러면 그때는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지 이해되시는 거지? 그다음에 2번. 국장하고 또는 도지사는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밑에 있는 특광, 특특 시군이 뭘 하면 할까? 요청하면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국장, 도지사 아니었잖아. 지금 뭘 말하는지 알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특광, 특특 시군이 요청하면 국장이 위반한다. 3번. 요것도 결정고시 되고 나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지정되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시공관리계획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도면이 필요가 없으면 이 결정고시할 때 효력 발생하는데 여기 앞에 지정도면이 필요 없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하는 거야? 결정고시한 때 발생하는 거야? 결정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효력은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고시 다음날이 아니라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래야지.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거는 공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정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는데 만약에 지형도면이 필요 없다면 이거고 지형도면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뭐 한 때 효력 발생해?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얘가 도시공관리계 결정고시랑 똑같이 효력 발생하는 거는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지형도면. 지형도면이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러면 뭐 한 때? 결정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해달라. 입체복합구역 지정해달라가 제안할 때는 이거는 가로역을 써놨네요.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과 뭐 한대? 함께 위반하면은 이 함께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는 거면 공간재구조화에 위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동의 얻을 때 딱 3분의 2인데 돈 많이 들어간 건 5분의 4라고 그랬어. 돈 많이 들어간 게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이잖아요. 이거 입체복합구역이잖아. 그게 얼마 동의 얻어야 돼? 5분의 4. 공간재구조화에 위반할 때는 면적 얼마를 동의를 얻어와라. 5분의 4.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깔. 그럼 답 4번. 안 틀릴 수 있었는데 씨.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3분의 1인데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만 5분의 4라고 했잖아. 네가 언제 했냐면 제가 했었어요. 어디 갔냐? 여기 있다. 혹시 입안 제한할 때 여기다 쓰자. 주민은 입안 못하는데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기지, 산지, 입인데 이게 뭐예요?
입체 복합구역이야. 그리고 공간 재구조하기 이것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는데 다 얼마 동의 얻어와라. 3분의 2인데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하고 요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 있죠. 요 세 가지는 한 뭐 얼마 동의 없고 5분의 4. 나머지는 다 3분의 2. 그래서 올해 혹시 모르니까 이 동의 제한하는 거는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돼요. 대부분 3분의 2인데 5분의 4는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그다음에 5번 얘는 맞고 5번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항상 모든 계획에는요. 환경관리계획하고 경관계획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모든 계획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할 수 있는 게 45번이에요. 45번은 아마 실수해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45번은 1번 찍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6명 있네. 혹시 용도 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지정해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야 이거는 좀 아깝다. 시간이 아까워서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가 있었고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특례 있었어요.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하나랑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특례 두 가지 있었죠. 한번 해볼게요.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이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하고 매립 목적이 뭐 할 때? 같을 때. 여기 뭐를 매립할 때? 바다. 바다를 매립할 때 하천 아니라고 그랬잖아. 바다를 매립할 당시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과 동일하면 이웃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 고시. 그리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보는 특례가 있었고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있었어요.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 두 가지 있었는데 도시로 보는 거는 다른 법에서 성격이 도시 성격 있는 애들 5개 있었죠. 어항, 택산전. 이제 우리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외울 거는 외워줘야 돼. 어항구역, 항만구역은 뭐 연접이라는 단어 찾아야 되고 도시적이 연접이 됐을 때만 도시적 결정고시로 본다. 택지개발지구는 무조건 도시로 다 보는데 산업단지는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누구는 빼랬죠? 농공단지 제외한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에서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중에 누구는 빼랬죠? 수력발전하고 송변전 설비는 빼랬잖아. 걔네들 빼고 얘네들 지정되면 다 뭘로? 도시적 결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 진흥하겠다. 농업 진흥 지역 지정해버리면 농사만 지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보존산지는 2군데 있어서 보존산지 지정되고 나면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뭘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것만 안 하면 돼요. 특례,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른 거니까 어려운 거야. 1. 공유수면 하천은 아니랬잖아. 먼다. 바다에 한한다라고 써있어 법조문에. 바다에 한한다. 뭔다요? 바다. 바다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도시공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당의 매립구역은 매립중국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 걸로 간주해? 지정된 거로 본다. 맞잖아. 그러니까 맨날 보던 질문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실수를 하면 안 돼. 뭔다요? 바다. 이게 감정평가사에서 처음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바다인 게 아니라 하천인 공유수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항만법에 여기 나왔어. 항만구역. 어촌어항법에 어항구역. 항상 무슨 지역 연접 찾아라. 근데 지금 개발 예정지인 계획관리지역의 연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지역의 연접이? 도시지역의 연접이야. 도시지역에. 그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거로 볼 건데 계획관리에서 틀렸구나. 그 다음에 3번에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에서 수력발전, 송변전 설치만 하기 위한 거는 뭐 한대요? 제외. 여기까지 맞는데 산업단지가 몇 개 있죠? 4개가 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봐요. 여기서 농공단지 빼야 돼. 농공단지 제외란 말이 없잖아.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이게 지정이 되면 이 법에 따라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 맞았는데 요 산업단지 요 한 놈 때문에 틀린 거야.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누구는 도시 성격이 없어서 농공단지.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특례로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얘예요. 지정특례에 나오면 항상 뭐를 매립할 때? 바다 매립할 때 이윤 목적과 동일할 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동일할 때 지정된 걸로 간주하고 뭐 하랬죠? 그것이. 얘는 두 개가 다르거나 걸치게 되면 특례다, 특례 아니다. 그럼 미지정된 지역은 행위 제한을 일단 가장 센 걸로 약한 걸로. 센 거. 그럼 도관농자 중에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무슨 환경? 자연환경. 관리지역 중에서는 무슨 관리? 보존관리. 도시지역인데 세분이 안 됐다. 그럼 무슨 녹지? 보존녹지.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지정특례였고 결정고시는 항택산 전할 때 산업단지에서 누구 뺀다는 말이 있어야 돼. 농공단지 제외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에서 없었다고. 그러니까 다 맞는 것처럼 보여도 요 놈 때문에 틀렸구나가 나와야 돼. 4번. 4번 쉽네. 자, 관리지역 안에서란 말 나왔고 여기 안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면 원래 살던 데로 가. 어느 지역이요? 농림지역.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깔끔 4번. 근데 5번을 헷갈려서 찍으신 분도 있는 게 지문 잘 읽어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다가 보존산 지정하면 구분해서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 구분하는 바에 따라 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해야지. 농업진흥지역 아니잖아. 그래서 틀렸구나.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요거 45번은 35%가 맞췄는데 5번을 찍으신 분이 5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5분 읽을 때 요거 아마 실수했을 거야. 농림적으로 보였을 거야. 5명 내 눈을 똑바로 봐. 여기 없고 저 건너편에 있나? 일단 요거 농업진흥지역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이에요. 이것도 한번 넣고. 그래서 정답 4번이다. 그 다음에 46번. 요거는 특이한 거라서 한번 내봤는데 46번은 국토기 법령상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 오늘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몇 개 있습니까? 이 용도지역이 몇 개 있어? 용도지역 몇 개 있어? 몇 개 있냐고? 21개 있잖아. 용도지역 21개 있어요. 그래서 1, 2, 1, 2, 3 준주거, 중1, 6은 전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했을 때 우리 21개가 있단 말이야. 그 개행위 제한은 국토개혁법 시행령에 써 있는데 한 개 별표 2번부터 별표 22번에 얘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쭉 나열해 놨어요. 건축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해 놨는데 이게 그 규제가 되게 완화되어 있는 애들 있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할 수 없는 게 요만큼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거 이만큼을 나열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없는 거 몇 개 안 되는 거 나열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얘는 건축할 수 없는 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국토개혁 법령상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제가 완화되는 데가 무슨 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상업 기능이 있는 주거가 준주거. 상업 기능이 있는 공업이 준공업. 그 도시 밖에서 개발 가능한 땅? 계획관리. 얘네들은 건축할 수 없는 거 요거고 나머지 다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건축할 수 있는 게 요거만 가능해 라고만 써 있다고. 그게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라고 해서 독일식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 봐봐요. 무슨 주거라고 돼 있어요? 준주거 지역은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죠. 그럼 얘는 건축할 수 없는 거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해라 이렇게 돼 있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맞죠? 지금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용도 지역 관련돼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용도 지역인데 얘네들 용도 지역 21개 중에서 다 건축할 수 있는 것만 나열하게 돼 있는데 여기 없는 것만 나열한 애들이 보시면 공통사항이 봐요. 이게 무슨 지역이죠 다? 얘 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야 이거 못하고 너 다 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상업기능 있는 주거가 준주거. 상업기능 있는 공업이 준공업. 도시 밖에서 개발할 땅이 계획관리. 걔네만 건축할 수 없는 이고 나머지는 다 요거만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고. 요거 내면은 진짜 실무진이 들어가서 내는 거라서 이거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시험장에 손도 못 대. 그래서 한 번은 봐야겠다 해서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막 90%막 있는 건 아니지만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사람보다 그때 완화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없는 걸로 몇 개만 하지 말고 나 다 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 그 정도 감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봐봐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계획관리, 보존관리지역. 얘는 다 없는으로 나열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할 수, 얘는 건축할 수 있는이 아니라 뭐야? 없는. 뭐야 지금? 이거 없는. 계획관리 없는. 얘는 있는으로 되어 있어. 다 틀렸으니까 1번이 맞는 거네. 지금 뭐 틀린지 아세요? 자, 해볼게. 지금 올바른 걸 찾으랬잖아요. 자, 준주거 지역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해라. 그래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상업하고 일반 상업 계획관리는 다 얘도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걸로 나열돼 있어요. 없는 걸로 나열돼 있어. 없는 걸로 나열돼 있어. 그리고 보존관리는 보존해야 되니까 야 요거만 하고 나머지 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그래서 얘는 없는이 아니라 뭐야?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없는이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그래서 요거 46번은 17%가 맞췄는데 지금 제일 많이 찍은 게 5번을 많이 찍었네. 자 봐요. 보존관리지역은 현재 보존관리지역 같은 경우 규제가 센 지역이에요? 약한 지역이에요? 센 지역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을까? 할 수 없는 게 많을까?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걔로 나열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요것만 해라 라고 나열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만 규제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걸로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말뜻 이해됐죠? 그래서 원칙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건데 없는 걸로 나열되어 있는 게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중공업, 계획관리다. 이 정도 개념만 듣고 시험장 가서 찍어 나오시면 돼요.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로 안 나오고 지문으로 나올까 봐 하는 거예요. 이 말뜻은 이해됐죠? 네. 됐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볼게요. 예, 올해 개정된 거라 이거 꼭 보고 와야 돼서 놓은 건데 국토개입법령상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 외웠잖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건폐율하고 용적률. 이거 왜 모의고사 때 안 냈냐면 맨날 나오는 건데 다 맞추니까 내년 안 낸 거야. 다음 중 건폐율 연결이 다른 것은 용적률이 뭐 다른 것은 뭐 용적률이 높은 거에서 낮은 거로 나열해봐라. 이거는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 안 해도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거 한번 내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요번에 신설된 게 요 놈이었죠. 요 놈 신설이 됐기 때문에 원래 한번 물어볼까?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도시외는 관, 농. 자, 관리지역이 보, 생, 계. 자, 누구 빼고 다 건폐율이 여기 계획관리 빼고 건폐율이 다 얼마? 20. 계획관리는 얼마로 돼 있어요? 40. 용적률이 다 80인데 계획관리만 용적률이 100으로 돼 있거든. 그럼 도시 바깥에서 개발 가능한 땅은 어디예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난개발 가능성이 있겠네. 그럼 얘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 뭐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금 대상이잖아. 근데 이거가 아닌데 여기 농림지역이 원래 건폐율이 얼마죠? 20, 용적률이 80인데 여기 땅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야. 개발진흥지구는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개발하려면 건폐율 20, 80 갖고는 택도 없다. 건폐율을 얼마로 좀 완화해줘야 되냐면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계획과랑 똑같이 건폐율을 얼마로? 40, 용적률은? 이거 80이 아니라 100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폐율이 도시지역 외에 있으면 건폐율이 얼마? 40, 용적률이 얼마?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도시지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연녹지만 가능하거든. 개발 가능한 땅에. 그럼 얘는 건폐율이 20%인데 10% 완화해서 30%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요번에 신설한 거는 근데 만약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는데 계획관리도 한 거야. 그럼 계획관리 원래 건폐율이 얼마야? 40. 그럼 40%인데 40%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 근데 도시 바깥에서 주로 짓는 게 아파트 연립 아니면 공장 창고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공장 창고 짓겠다는 산업 유통 개발을 지정했다. 산업 유통 개발이 공장 창고잖아. 그럼 옆으로 많이 져야 돼? 위로 많이 져야 돼? 공장을 옆으로 져요? 위로 져요? 그러니까 용적은 안 건드리겠다. 건폐율만 20% 더 완화해 줄게. 그래서 몇 프로로? 60%. 그래서 이게 신설된 거예요. 다시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지역 외중의 계획관리인데 거기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 원래 계획관리 40%인데 그럼 얘는 완화되는 게 없지 않냐. 건폐율 얼마까지로 완화해 주겠다. 60까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수산물, 부산물 가공공장 때문에 이게 자연환경에 20% 갖고는 가공공장 못 지어. 그래서 몇 프로까지? 40%. 취락지구는 이게 일반적으로 녹간농지에 있으면 자연취락인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을 때는 무슨 취락이죠? 집단취락. 그럼 집단취락은 40%까지밖에 완화 안 해주는데 녹간농자에 취락지구 지정되면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야. 건폐율 얼마까지? 60%까지. 그래서 가능성 제일 높은 놈이 요 놈이야.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가야지. 예. 그리고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 경기장이 녹지 지역인데 20%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유의시설 때문에 공원은 60%까지. 농공단지는 원래 60이었는데 최근에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농공단지는 얼마까지? 70. 공업은 원래 70인데 산업단지 지정되면 얼마까지? 80. 그래서 요 건폐율 관련된 게 낼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꼭 보고 갑시다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30, 40, 60, 60,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용적률 하나 가로해놓은 거 봐봐. 자,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이거 1번, 2번, 3번 다 외우고 나면 조금 며칠 지나서 공백기간 길어지면 다 까먹는 데 있죠. 응? 공 100. 그래서 공백기간에서 공 얼마? 100. 농공단지는 150. 농공단지 150까지 원해준댔고. 공장은 위로 안 가니까 용적률 별도 규정이 없다. 그래서 얘는 오지선다를 못 내요. 못 내니까 4개밖에 없어서 오지선다 낼 수 있는 건 건폐율이기 때문에 올해 혹시라도 모르면 건폐율 나올 것 같다 이 뜻이에요. 눈빛이 왜 이래?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막 벽을 치고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 일단 개발지능지구는 원래 40에 100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게 계획관리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계획관리인 지역인데 산업유통개발을 지정하면 걔를 몇 프로로? 60%로. 이게 신설된 거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는 자연녹지밖에 지정 안 해요. 일반적으로 녹지지역 중에서. 그럼 그렇게 건폐율 얼마까지? 30. 그거 하나 기억해두자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 나오면 요 둘이 잘 나오니까 0, 100. 농공단지는 150. 요 정도는 외워둬야 돼. 됐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있죠? 48번이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48번이 24%가 맞췄는데 얘가 무슨 문제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48번. 자, 국토개법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고 설명을 했는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 틀린 거. 자, 일단 그림 그리셔야 돼. 지금 현재 가배 토지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데 일반 주거에 600, 일반 상업에 400, 자연녹지 200이 걸쳤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그림을 딱 그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600, 여기가 400, 여기가 200.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1종 일반. 1종 일반, 여기가 뭐야? 일반 상업. 그리고 여기가 자연녹지. 이 상태에서 현재 건폐율을 줬네. 건폐율을 줬는데 요거 가지고 설명한 건데 틀린 거 찾으래요. 자, 잘 봐요. 한 개가 지금 2개 이상 걸치면 기준 면적 얼마를 기준으로? 330. 330 이하면 큰 거 따라간댔죠. 그럼 잘 봐요. 요 330 이하예요. 330 초과야. 초과하면 그대로 각각의 행위자만 받으니까 얘는 뭐 행위자만 받으면 되네? 1종 일반. 요거 일반 상업은 330 초과니까 일반 상업 받으면 되죠. 근데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잘 봐요. 잘 들어야 돼. 원래 330 이하면 큰 거 따라가는데 녹지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 녹지는 원래 각각을 적용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녹지인데 330 이하면 좀 완화해 주겠다. 큰 거 써라. 그래서 여기 녹지지역인데 얼마 이하네? 200이면? 330 이하죠. 그때는 뭘 따라가야 돼? 큰 거. 그러니까 얘는 일종 일반주거로 쓸 수 있는 거야. 자연녹지 안 쓰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어느 행위자만 받아요? 그대로? 일종 일반 주거 행위자는 적용한다. 맞죠? 응? 그럼 4번. 400제곱미터 일반 상업지역은 그대로 일반 상업적 행위자 맞는 거죠. 근데 도시공객 시설이 진행하나 봐. 여기 공원이 들어갔나 봐. 공원이. 공원 들어가면은 일반 상업지역은 개발할 땅인데 공원 들어가면 공원은 개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얘 일반 상업적 행위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면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에 있어서만큼은 일반 상업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요거 이해된 거예요? 네.
받고 그다음에 자연 녹지는 원래는 잠깐만 녹지는 녹지대로 쓰고 너는 너대로 쓰는 거가 맞는데 제일 작은 면적이 무슨 지역으로? 녹지 지역으로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큰 거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자연 녹지가 아니라 얘 뭐 따라가야 돼?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한다. 해서 틀렸다. 됐고 4번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들어간 부분에는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잠깐만요. 자, 일종 일반은 지금 현재 요거죠. 요거 일종 일반은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되지? 4층 이하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맞네. 네. 그리고 5번 해당 토지의 최대 건축 면적은 720이다. 그럼 계속 계산해 볼게요. 자, 600제곱미터에 대해서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600제곱미터에 뭐 행위제한 받아요? 일종 일반 행위제한 받고 일종 일반 주 건폐율 얼마네? 60. 그럼 66에 360제곱미터 최대 건축할 수 있죠. 4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뭐 행위제한 받아요? 일반 상업. 일반 상업 건폐율이 80. 그러면 48에 32, 320 질 수 있는 거죠, 최대. 그리고 녹지 지역은 큰 거 요거 따라가긴 하는데 건폐율은 따라가야 안 따라가? 안 따라가. 그럼 자연 녹지 원래 얼마야? 20. 2는 4, 40. 다 더하면 얼마야? 300에 700, 720. 720. 720제곱미터다. 맞네. 최대 건축 면적은 이거 다 더한 거니까. 제 눈빛이 조금 다시 나 집에 오늘 못 간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600, 400, 200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 여기가 일반 상업 여기가 자연 녹지야. 일단 행위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330 이하예요? 330 초과냐? 이걸 따져야 되지. 330 초과되면 각각을 적용받고 330 이하인 경우에는 큰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한다. 단 건폐율은 각각 거 적용해서 가중평균하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이 330 초과니까 얘는 뭐 행위자를 받아요? 그럼 얘는 뭐 행위자 받지? 얘는 그대로 무슨 지역? 일종 일반 주거. 일반 상업 330 초과지역. 그럼 얘 그대로 뭐? 일반 상업. 그럼 원래 녹지 지역은 따라가거나 따라오고 우울증 걸린다 했잖아. 그래서 각각의 행위자의 적용을 받는데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는 면적이 가장 작은 게 녹지 지역으로 330 이하잖아요. 그럼 좀 완화해서 큰 거 쓰게 해준대요. 큰 거가 뭐예요? 그래서 행위자는 얘는 일종 일반 주거를 받아. 일반 주거를 받는데 얘 아까 일종 일반 건폐율이 얼마였어요? 60%고 얘는 80%고 얘는 20%였잖아. 여기 최대 건축 면적이 얼마냐 물어보면 해당 60%에 자 600점에서 60% 지니까 66에 360 칠 수 있고 48에 320 칠 수 있고 2는 40 칠 수 있어. 그럼 얘 더하면 얼마야? 780 더하면 700 680에서 더하면 720이잖아요. 계산도 안 되는 거야 지금. 720이다. 요거 물어본 거야. 옛날에 이거 단독 문제로 한 문제로 냈던 건데 이걸 한 문제 내기 아까워서 그냥 요거 사례 주고 다 풀어보자고 요거 한 문제로 다 넣은 거니까 저 한 문제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다음에 49번 가볼게요. 49번. 자,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 요거는 틀리면 안 되는데 이제 49번은 그래도 정답률이 53%니까 뭐 이렇게 절반은 맞히신 거야. 그럼 일단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라. 확실히 옳은 거 찾아라 나오면 어려워 보이죠. 예. 틀린 거 찾아라 보다 옳은 거가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일단 1번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면 자 매수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언제까지 알려야 되죠? 6월. 6월 내 알리고 나서 몇 년 내 매수해야지? 그래서 16이 20년은 외우셔야 돼. 16이 20년은 내 머릿속에 일단 도시공백 시설로 결정이 되고 몇 년간 사업을 안 했을 때 10년. 지목이 뭐인 토지 소유자가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 원칙이 이거 위반했던 특광, 특특, 시장군수한테 하는데 이 사람이 매수할지 안 할지 여부를 매달 안에 통보하고 6월. 통보한 날, 알린 날부터 몇 년 내 매수?
2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없어져요. 20년. 일단 요 순서대로 가는데 그중에 매수의무자가 특광특득 시군일 수도 있지만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가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설치관리 의무자였으면 그 사람이 설치관리 의무자가 매수 의무자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10년이 돼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를 안 하기로 해서 돈이 없어서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2년 뒤에는 내가 매수할게 했는데 안 했어. 매수 지연했어. 그 진짜 미안한 거죠. 그때는 0. 3층 이하의 순수 단독하고 3층 이하의 1종, 2종 운생인데 단한노다는 안 된댔죠. 단한노다 중에 단이 뭐였지?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 연습자, 노래방 아니라고 몇 번을 했는데. 그리고 다가 뭐야?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공이 뭐야? 공작물. 요거는 허가받아 가능한 거예요. 허가 기준 적용 안 하고 해주겠다. 그런데 얘가 매수 청구를 할 때 지목이 되는지 매수 청구 했더니 요 매수할 때 가격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이 땅 수용할 땅이었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공치법이야. 그럼 가격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되고? 공치법을 따라야 돼요. 공치법에 따라 10억이 나왔으면 10억을 얘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런 애가 여러 명이라서 현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댔죠. 지자체. 항상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니까 이 법이 없으면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법 준용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고 10년. 남은 게 몇 년이라.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고 10년. 이자율이 낮으면 애들이 안 원하기 때문에 평균 이자보다는 뭐 하겠다. 이상으로 주겠다. 그럼 원칙은 잘 들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해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강제적 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게 부대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일 때 용돈 얼마 주겠다. 그럼 3천만 원 현금 초과 부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하는 거죠. 어땠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조심할 게 의무자가 항상 누구일 때만 채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 지자체. 지자체가 아닐 때 채권 얘기하고 있으면 택도 없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만 안 넘어가시면 되는데 자, 옳은 거예요. 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렸어. 알린 건 몇 월 안에 알렸죠? 6월. 그럼 몇 년 안에 매수해야지? 2년 안에 매수해야지. 2년 내에 매수해야 된다. 들었고. 자,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공시가 기준이 아니라 수용할 당시 기준이어야 되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야? 공시법. 예, 공시법.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3번. 도시공객 시설 채권입니다. 채권 누가 발행하죠?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 이 발행 절차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법은 아까 뭐라고 했지? 지방재정법 정하는 바에 따릅니까? 네. 맞네.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고 났어. 자, 매수 청구 받았어. 그럼 아까 언제까지 알리랬죠? 2년이 아니라 6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님 특강특특시장으로 매수할게요 라고 알려라. 몇 월래? 6월. 그리고 요 5번에서 많이 흔들렸을 건데 매수 의무자가 누구래요? 시행자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채권 자체를 발행을 못 하잖아. 채권은 누구일 때만 발행하는 거예요? 지자체일 때만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건 본 것 같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건 의무자가 누구일 때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49번에서 5번 찍으신 분이 좀 많을 거예요. 9분 계시네. 그리고 요거 아까 16위 할 때 몇 월에 아까 알리라고 그랬어요? 6월에 알리라고 그랬고 몇 년 내 매수해야 돼? 그럼 1번하고 4번 찍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1번하고 4번은 1분, 4번은 10분이 있었어요. 그럼 요거 아직 못 외운 거야. 매수청구 몇 년? 매수청구는 몇 년? 10년. 알리는 거 몇 월? 6월. 언제까지 매수해야 돼? 실효는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기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현금 줄 거냐, 만약에 매수 안 하면 뭐 완화해 줄 거냐, 요거 구분으로 가야 돼요. 요거 안 되면 얘는 10년 동안 한 번 빼고 매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성 제일 높은 거라 매수청구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을 볼게요. 50번. 요거는 좀 풀만 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없어. 관리계획 기본계획 없어. 얘는 심의만 거쳐 하는 게 있고 돈 관련된 건 어디다 갖다 의심스럽댔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만 거치고 심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 거쳐요. 지정을 하게 되면 효과가 다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상공인데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니까 야 안 되겠다. 건폐율 용적률 강화할 건데 용적률만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려고 만든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 지금 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외지역이죠. 외지역에서 현재 막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기반시설 설치를 니네들한테 야 그러면 비용 좀 전가시키겠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나면 요거 계획 짜야 되죠. 몇 년 안에 짜야지? 1년 안에 짜야 되는데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이거 당연히 없어진 걸 보는데 그럼 만약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짰으면 기반시설은 어느 계획에서 다루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 그럼 어느 계획에 반영하면 되겠네?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딱 되면 여기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A랑 B랑 개발행위 한다고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건 사람이 늘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중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건 언제? 건축했을 때. 건축도 신증, 개제 이 중에 늘어나는 거. 신축하고 증축. 개발 나오면 숫자 다 몇이에요? 2. 그래서 200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 하는 애한테 부과할 건데 그 허가받고 언제까지 부과를 한 다음에 숫자 나오면 다 2개월 안에 부과하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돼요? 사용 승인 신청 전까지. 형카로 납부하되 불납도 가능합니까? 예. 그럼 여기서 이거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나오겠네. 이거 전국 대상이니까 국장이에요.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개발행 허가권자가 하는 거야. 개발행 허가권자는 도시군관에 입안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시군관에 입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국장이라고 맨날 꼬신댔잖아요. 네. 주어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도 아까 의심 거쳐요? 의협심 거쳐요? 의심.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의심이니까 심 뭐야? 심의 거쳐서 이를 지정하고 알려줘야 되니까 고시해야 되지. 뭐 역겨운 거 없죠. 그냥 특광 특특 시장수가 의심 거쳐서 지정한 다음에 고시한다 이거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는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신축하고 증축, 신축하고 증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모든 개발 행위는 아니다. 맞네.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뭐 짜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지. 몇 년 안에 짜야 돼요? 1년. 이거 설치한 다음에 이 계획 짜면 어느 계획에 반영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모두 동일하다. 하나 물어볼게요. 대부분이 몇이에요? 0.7. 그럼 내가 묻는 거만 대답 좀 해줘봐요. 1.0은 뭐야? 숙박시설. 하루 잔다고 그랬지. 0.9는 뭐지? 연구됐다고. 의료시설. 빨리 안 나와? 사고 정지됐죠, 지금. 2.1. 위락시설. 둘이 하나 된다고 했잖아요. 1.9. 관광국외. 관광휴게시설이에요. 0.5. 창고. 0.8. 방송통신 1.3이 두 개 있는데 1.9생하고 판매시설 1.6이 이종근생이에요. 일사불란이 1.4 모르겠으면 위험물 저장 모르겠으니까 0.7 자동차 모르겠다 0.7 동심 모르겠다 0.7 같네. 영심실도 동일하잖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0.7인 거는 다 알잖아요. 이게 0.7이었어? 내가 모르는 건 0.7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렇게 나온다고. 저걸 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요거는 봐보자.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몇 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짜야 되죠? 1년.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여기까지 맞았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된 걸 본다. 맞아요. 또한 이거 나중에 기반시설이니까 무슨 계획에 반영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지. 다 5번이잖아. 선생님, 전 제 눈에 저게 안 보여요. 그럼 연습해야지, 어떡해요.
일단 5번이 틀린 거는 1년이 아니라 뭐가 틀린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1번. 국토개혁법 끝내버렸다. 이 51번은 난이도가 그래도 많이 맞췄네. 51번은 도시군계획 사업과 관련된 시설 사업과 관련된 설명인데 타당한 거 찾아라 했으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맞는 거 찾아야 돼. 틀린 거 4개 찍어야 돼.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될 당시에 국공유지가 있었어. 자, 도로로 결정될 당시에 국유지가 있었다. 이거 수용할 거기 때문에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처분이 제한된다 이랬었어요. 그럼 국공유지로서 이 당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라도 매각이나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고 국공유지는 처분이 안 된다. 처분이 뭐 된다? 제한된다. 자, 이거 사업하는 비용 누가 되는 게 원칙입니까? 누구 부담의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의 원칙. 단 이익을 얻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예요. 그러면 사업 비용은 어느 경우나 국고 부담이 아니라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시행자. 됐어. 그다음에 대한석탄공사 갑자기 얘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죠. 일부러 넣어본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너무 많이 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차피 공사잖아. 공공은 믿어서 못 믿어서. 수용 얘네들은 그 시행자 지정받을 때 민간한테 수용 권한 줄 수 없어서 면적 3분의 1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되 국가 등은 얻지 않는다. 국가 등이잖아. 이 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때 얘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얘는 안 얻어도 된다. 안 얻어도 되는 거지. 공사잖아, 공사. 아, 근데 왜 이렇게 대한석탄공사 그냥 넣어본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했으면 다 맞췄을 건데. 4번.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이 너무 도로가 길면 이거 분할해서 할 수도 있나요? 예. 네.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은 사업 단위로 시행을 해야 되며 성질상 분할 시행 금지돼 가능해요? 가능해. 예, 금지가 아니라 가능한데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도 따로 작성할 수 있다.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5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5번이 너무 쉬워서 답은 5번 찍었죠. 일단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니까 사업 인정을 또 받으러 갈 필요 없이 사업 인정고시 쓴 것으로 본다. 공시법상 사업 인정고시 쓴 것으로 본다. 다른 건 몰라도 5번은 맞네. 3번 찍은 사람 있나? 3번. 발본 세 권에 10명. 13명이야.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면은 그거 찍은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내세요. 시행자 지정받으려면 공공이 동의를 얻어야 돼. 민간이 동의를 얻어야 돼. 민간 동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이번에 그거는 도시개발법상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 동의 요건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물어볼까? 국제대는 개포동이 있다고 그랬죠? 개발법에서 국토개법에서는 국공유지 있으면 국공유지 소유자 동의 얻어요? 제외? 국공유지는 제외 맞잖아. 근데 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 동의 얻어요? 안 얻어요? 포함해야 돼. 국공유지 포함한다. 개포동. 개발법은 포함. 국공유지 동의 여부를 묻는 거예요. 국토개법은 국공유지 동의 얻을 때 국토개법은 제외하는데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52번. 요거는 요 1번, 2번은 나왔고 요 3번하고 5번에 있는 질문은 아직 안 나와서 그냥 같이 내본 거거든요. 이건 다 맞춰야 돼. 그래서 다 풀었던 거지만 확인한다고 차원에서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법조문을 나열했는데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성장관리계획 수립해놓고 자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네가 행위자를 만약에 계획에 따라 건물을 지면 내가 인센티브 줄게 10%씩 완화한댔죠.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게 나오면 계획관리는 원래 40인데 10% 완화해서 50. 생산관리, 농림, 대통령 정의 정하는 녹지는 다 20%거든요. 20%인데 10% 완화하면 그럼 30%. 그다음에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자 계획관리 지역만 유일하게 도시로 편입 가능하니까 용적률 완화해 준댔죠.
난개발 방지 계획 짰으니까 착하다. 너 125에서 얼마? 125, 125, 125% 이하에서 뭐 따로 완화할 수 있어요? 용적률. 요건 아직 안 나왔다고. 요건 나왔어요. 간평사도 나왔고, 시험도 나왔고. 그 다음에 5번에 우리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우리 타당성부터 나오면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하는 거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그리고 저기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5년마다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는 계획이 아니에요. 걔는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가 아니라 현황을 반영한다. 현황을 반영한다지 걔를 타당성부터 계획 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 타당성부터 하는 거 6개인 거야. 기초조사 아까 정보체계 구축 운영 아까 할 때 나온 거는 그 기초조사 현황을 반영을 하라는 거지 계획을 짜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해야 되니까 50, 30, 50, 30, 150, 125 50, 30, 125 이거 답 3번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토개법 문제인데 일단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일단 제가 한 3개에서 4개는 넣었어요. 약간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틀릴 만한 게 제일 많이 틀린 게 46번하고 46번, 43번 이런 것들이에요. 됐고 잠깐 쉬었다가 개발법, 정비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